사업 설명을 진행을 할 신민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 먼저 간단하게 드리고 진행을 할게요. 제가 전직이 뭐였을 것 같아요? 대충 알 수 있지 않나요? 얼굴에 안 나오나요? 보통 이제 40이나 50 지나면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왔는지가 아마 얼굴에 이제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거 마치면은 뭐 선물을 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첫 직장은요, 삼성전자 정보통신에서 캐드 엔지니어. 한 2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요. 전공은 기계. 일을 했었던 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한 2년 반을 했었고, 회사 괜찮죠? 네, 근데 저는 얼마 동안 일을 했을까요? 딱 2년 반. 2년 반을 하고 과감하게 때려쳤어요. 왜 때려쳤을까요? 네, 근데 월급은 괜찮았어요. 월급도 괜찮고, 뭐, 대우도 괜찮고 했는데, 제 가슴 속에 꿈틀거리는 어떤 꿈이 삼성전자에 계속 일을 하면 이룰 수가 없겠다. 왜냐면 누구든지 돈을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을 해서는 그 정도의 월급은 제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살지는 못하겠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뭐였었냐면 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나이는 이것도 안 하셔야 되는데 나이는 뱀띠예요. 네. 뱀띠인데 몇 년생 뱀띠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65년 뱀띠. 오늘 놀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 강의 안 할까봐. 네. 약간 저는 해외여행을 좀 이렇게 자유롭게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해외여행을 다니면 그냥 뭐 일주일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저 이제 미국에서 한 19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 나라를 제대로 알려면 한 6개월 정도는 그 나라를 여행을 해야지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꿈이 이루어질 수 없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과감하게 때려쳤고, 그리고 아무런 인맥이 없는 미국에 건너갔고, 거기서 우연하게 이제 뉴스킨 다 아시죠? 어째 녹음하니 괜찮을래나? 엔사를 만나서 한 19년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사, 글로벌 유사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국내 또 G사를 한 2년 정도 경험을 했고, 계산 빠르신 분들은 몇 년 했는지 계산 안 나오나요? 27년. 27년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얘기하는 대로, 영원한 권리 수입, 내가 원하는 수입을 얻고, 그리고 내가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입도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될 줄 알았는데,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고민하던 시점에, 제가 단골로 다니는 미용실이 있어요. 제가 머리가 좀 독특하죠? 그래서 저는 한 미용실만 계속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노트북을 가져와가지고 막 2시간 동안 열심히 소개를 해주시는데 솔직히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또 우연히 이제 또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뒤에 계시는 이제 이상형 대표님을 만나면서 그때 저한테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야. 혹시 기계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는 머리털을 하고 처음으로 기기라는 용어를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관심이 생기죠. 근데 너무 짧은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너무 완벽하게 저한테 이제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앞으로의 이런 세계 경제 흐름이 긱 에코노미로 흘러갈 거고,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게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벌써 한 1년이 넘어갔네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렇게 오래 진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해피코, 긱 에코노미에 꽂히게 됐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진행을 할까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예. 일단 해피콜을 이해를 하려면 기계 에코노미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기라는 거는 사전적인 용어는 1920년도에 재즈 밴드를 하는 뮤지션들이 음악가들 되게 가난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기카자 그러면 본인이 이제 잘 다루는 악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뭐 노래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특정한 시간에 또 특정한 장소에서 연주 활동을 하고 연주비가 나오면 그걸 나눠가지고 평상시에는 자기 일을 하고, 근데 그들의 경제 형태가 지금의 어떤 경제 흐름하고 많이 비슷하다고 해서 이런 기기라는 용어가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제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텐데요. 앱바생이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알바생은 들어봤어도 앱바생은 처음 들어보죠? 그리고 앱랜서족, 프리랜서는 들어봤어도 앱랜서족이라는 말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아마 조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뭐를 내고 있어요? 쿠팡이츠, 백을 내고 있죠? 그리고 밑에 있는 분은 뭐를 내고 있어요? 배민 커넥트, 백을 내고 열심히 이렇게 배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기라는 게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테헤란에 선상에서 많이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아마 저녁 6시가 딱 돼서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쿠터 있죠. 스쿠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쿠팡이츠나 배달의 민족에서 하는 배민 커넥트 배달 일을 하는 청년들을 아마 심심치 않게 확인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분들이 직업이 있나요, 없나요? 참, 직업이 아니라 직장이 있나요, 없나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멀쩡한 직장이 있어요. 뭐 삼성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뭐 현대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테헤란에 멀쩡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남는 시간,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갈 때, 그런 잠깐의 시간 동안에 이렇게 배달 일이나 이런 걸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의 긱 에코노미의 하나의 종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기기라는 거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거기에서 적당한 내가 수입을 얻는 일을 우리가 긱 에코노미, 긱 워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새는 알바도요. 알바는 내가 어디 식당에서 만약에 알바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원하는 시간에 가서 내가 뭐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알바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뭐 일주일에 며칠, 그 다음에 그날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알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게 플랫폼 알바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거기 딱 들어가서 내가 알바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원하는 만큼 그냥 일을 하고 내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게 이제 가능한 건데, 그리고 이제 크몽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크몽이라는 건 또 뭐냐면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해요. 뭐 번역 일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내가 프리랜서로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뭐 기업에 컨설팅을 한다거나. 근데 그런 거를 크몽이라는 데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의 전문 직종의 일을 내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계약 조건이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나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해서 원하는 수입이 되면 진짜 좋은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수입이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기계에 관계되는 일을 하나로서 충족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뭐 3, 4개, 뭐 5개 뭐 이렇게 일을 해야지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일의 양은 늘어나는데 수입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개선을 한 기기 있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디맨드라는 거는 수요자 중심의 어떤 플랫폼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주문을 하거나 할 때 이 플랫폼 중앙에 있는 플랫폼은 고객으로부터의 수요를 받아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회사에 이야기를 해서 그거만큼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은 어떤 연결한다는 의미거든요.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들어내지 않아요. 요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배달의 민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 줄 아세요? 배달의 민족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혹시 음식 만들어내는 식당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대요. 왜 그러냐면 그냥 내가 배달의 민족에 주문만 하면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음식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원활하게 제공을 해주는 게 플랫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플랫폼 기업이 2025년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의 규모로 커지냐면 3,240조 원, 달러로 얘기하면 2조 7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거의 뭐 우리나라 1년 GDP의 2배 이상이 되는 이런 경제 규모로 이 기기 에코노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게 분야를 보면 다양하죠. 아까 말씀드린 음식 딜리버리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라고 얘기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파출구나 이런 거, 그리고 요양보호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구로 또 연결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흔하게 접하는 거는 우버죠. 한국에서는 안 돼요. 우버 같은 경우는 집에 남아도는 자가용. 내가 자가용이 있다고 해서 항상 몰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에 남아도는 자가용을 우버 앱에다가 올리면 그거를 원하는 소비자. 그래서 내가 이 택시를 내가 이 자가용을 내가 운송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그런 자가용들이 이렇게 그 앱상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저렴하다고 하면 내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버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업체로 이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형태의 기획 에코노미가 존재를 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회사는 그야말로 큰 자본 없이, 보통 스타트업들이 이제 플랫폼을 많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기술은 있고 자본이 없는 신생 기업을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시장에 잘 먹히기만 하면 짧은 기간 안에, 보통 우리가 이제 카카오톡을 예를 많이 들죠. 2010년도에 카카오톡이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 이상혁 대표 마스터께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죠. 역삼동 지하실에서 2010년도에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로 우리가 돈을 내면서 쓰는 문자를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는 단순한 아이디어죠. 그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계속 적자였어요. 거의 6년간 적자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플랫폼은 그거를 이용하는 유저 수가 어떤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정도 이상의 유저 수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또 기업이 폭풍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카카오톡이 우리나라 재계 순위가 몇일까요? 저도 얼마 전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1위요? 예. 1위가 되면 진짜 대박, 완전히 전세계 뉴스 목걸이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3위에서 4위를 왔다 갔다 해요. 얼마 전에는 또 네이버를 앞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진짜 2010년도만 하더라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런 스타트업 기업이 이런 플랫폼으로서 유저를 모음으로써 지금은 103개의 비즈니스 형태들이 카카오톡 플랫폼으로 연결이 됐대요. 그러면서 엄청난 지금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유독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래요. 지금 2021년도 4월 달이면 얼마 전이잖아요. 4월, 5월, 6월, 7월, 8월 한 3, 4개월 전이네요. 이때 시가총액 전 세계 12개월 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대부분 다 아시죠? 애플도 아시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시고 사우디 아람코는 혹시 아시나요? 사우디 아람코는 사우디 국영 정유회사가 사우디 아람코고 아마존, 그 다음에 구글의 알파벳, 페이스북, 텐센트는 우리 위챗 아시죠? 위챗. 예, 중국 분들이 우리나라 카카오톡처럼 쓰는 게 이제 위챗인데 그거를 운영하는 회사가 텐센트예요. 뭐 테슬라는 당연히 우리 해피코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알리바바, 예, 중국의 이제 인터넷 상거래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플랫폼이죠. 버크셔에서의 전 세계 투자 회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 주가 얼마인 줄 아시죠? 4억 5천. 예, 워렌 버핏이 이제 대주주로 있으면서 운용을 하는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거든요. 이 10개 회사 중에서 3개 회사만 빼고 나머지 7개가 전부 다 플랫폼 관계되는 기업들이에요. 어떤 회사를 뺄까요? 3위의 사우디 아람코, 그 다음에 7위의 텐센트, 텐센트는 플랫폼이죠. 8위의 테슬라, 10위의 버크셔 회사, 이 3개만 빼고 나머지 기업들이 다 플랫폼인데 자그마치 1경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세계 경제를 주도할 거고, 그 중에서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전 세계 경제 흐름을 주도를 할 거다. 근데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앞으로 팬 대신에 행이 들어가지 않을까? F 대신에 H가 들어가면 행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오래지 않아서 해피코가 이런 세계 경제에 또 흐름을 주도하지 주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카카오톡에 대한 기록이에요. 불과 10년 만에 10조 대기업.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분 1위라고 했잖아요. 얼마 안 모르는 것 같아요. 한 몇 년 있으면 50년, 60년 이상 된 그런 뭐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은 가뿐하게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피코는 지금 있는 그런 세계적인 플랫폼 회사하고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그런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경제 우위에 있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하지 않는 일, 앞으로 영원히 못할 일, 그거를 해피코는 한다는 거죠. 아까 7개 있었던 그런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리 잘 된다 그래도 우리한테 뭐 도움이 되는 게 있나요? 우리한테 뭐 이런 일에도 공유하나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해피코는 이런 긱 에코노미를 연결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이제 해피코를 하실 때 본업으로 바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돼요. 기기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것만큼 일을 하시고 만약에 수입이 그러니까 본업으로 일할 만큼의 수입이 되면 그때 집중을 하셔도 되는데 그 기간을 물론 줄이려면 그죠. 내가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는 상식이죠.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좋은 점도 같이 이렇게 합쳐놨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좋은 점은 뭐예요? 조시는 거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의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큰 자본 없이, 그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를 구축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 이상의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으면서 시간적 경제적인 자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연결이 되냐면 저희는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제 회사의 마케팅.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꽂혔거든요.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은 어때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 카카오톡도 처음에 볼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애니팡이라는 게임이 연결이 되면서 유저가 늘어나면서 지금처럼 커진 거잖아요. 그때는 볼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저희는 채널파 회장님이 45년 동안 읽어놓고 검증된 회사들을 해피코로 이제 묶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하고 출발 날짜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플랫폼 회사들은 만들어서 하나하나를 연결을 하는 거고요. 우리 해피코는 이미 검증이 됐고 채널파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적인 회사들을 그냥 해피코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그냥 연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이익을 어떻게 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존의 플랫폼 회사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해피코를 운영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채널파 회장님은 세계적으로도 이미 검증이 됐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는 분이시죠. 45년 동안 이런 세계 경제의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시면서 게임 메이커, 유니콘, 게임 체인저, 유니콘 메이커라고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채널파 회장님의 능력을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존경을 받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다른 투자하는 회사들처럼 다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처럼 이거를 검토를 해서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회사 이런 데를 인수를 한 게 아니라 거의 파산 직전, 망하기 직전 이런 회사들을 인수를 해서 그걸 리스트럭처 다시 이거를 재구성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내셨다는 게 이분의 가장 큰 능력이시거든요. 그 중에서 차이나캐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거의 파산 직전에 있었던 패션 업체를 인수를 해서 지금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6위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켰고 중국에 이제 가스를 공급하는 그런 공급량의 60% 이상을 공급을 한다. 그리고 아메리카 퍼시픽 뱅크 같은 경우는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하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 은행이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에도 물론 나가 있기도 하고 해외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인정을 못 받고도 있기도 하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고 미국 전체에서 13위 기업 순위에서 13위까지도 랭크가 됐었거든요. 지금도 한 20위권 안에는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금융 쪽에도 엄청난 기업을 또 성공적으로 리스트럭처를 하셨고요. 그리고 항공 분야, 투자 분야 이런 각 분야에 골고루 이렇게 기업들을 많이 성공을 시켰는데 이거의 가장 극점, 가장 화려한 날은 아마 해피코를 통해서 이런 회사들이 잘 융합이 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기업 성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도 중요하고 부도 중요하고 건강하고 돈이 많으면 또 우리가 또 즐기기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인 해피니스 우리가 이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게 우리 해피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헬스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다른 어떤 회사들도 모방할 수 없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40대, 50대 이제 넘어가서 이제 만병의 근원이 우리가 또 당뇨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당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단백질 국수가 또 나오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HAPI 제품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먹고 야외 활동을 하거나 뭐 골프를 치거나 뭐 심하게 운동을 하거나 해도 뭐 살이 타지 않고 내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또 물이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설탕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당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설탕이 나오거나 아마 이런 제품들만 출시가 되면 아마 이런 건강 관련 분야 쪽에서는 뭐 획기적인 매출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기대하는 분야가 웰스 분야죠.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해피코의 초창기 멤버나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아직 정식으로 저희가 오픈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런 초창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 해피코 비즈니스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자체, 그리고 지금 이거를 전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돈 걱정은 앞으로 할 필요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저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느 회사도 흉내를 못 낼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저희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세계 경제의 한 획을 근 분이 있죠.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분이 저 회사하고 관계가 돼 있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글씨를 이제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알세? 거꾸로 읽으면 테슬라죠. 그래서 아마 관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온 인터내셔널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핸드폰 하나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거가 이제 컨트롤이 되는 그런 최첨단 빌리지가 아마 알셋 회사를 통해서 아마 지어질 건데요. 아마 이제 한국에서도 곧 그런 빌리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만약에 그런 게 만들어졌다. 누구한테 줄까요? 이 안에 해피코 안에 있는 분들한테 주겠죠. 그분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성과를 내는 분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또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강해지고 또 많은 부를 또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또 행복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행 관련 쪽, 그 다음에 또 외모, 뷰티 관련 쪽, 아마 플라스틱 서저리나 뭐 이런 것도 저의 내피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성형 수술이나 뭐 이런 것도 나의 또 만족인 거잖아요. 이게 아름다움에 대한 또 개인의 만족이기 때문에 뭐 그런 메디컬 분야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거를 첸앤파 회장님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혼자서는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경영진들의 면면을 또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 중간에 계시는 빈센트 럼이라는 분의 저는 실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막 설명을 했는데 다른 거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빈센트 럼 얘기가 딱 나오니까 탁자를 치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진짜 이 회사에 연결되어 있는 분 맞아요? 저한테 몇 번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분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하면서 두말하지도 않고 사업에 동참하는 거를 저는 봤어요. 왜 그러냐면 세계적으로 검증이 된 분이잖아요. 애플을 초창기 때부터 스티브 잡스하고 같이 일궈내신 그런 개발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해피코의 경영진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영진 한 분 한 분을 보더라도 진짜 이 회사를 믿고 나의 평생을 맡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첸앤파 회장님이 이렇게 45년 동안 비즈니스에 종사를 하셨고 지금 거의 이제 은퇴를 하셔도 되는 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피코 비즈니스를 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런칭을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많은 좋은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전에는 이제 노인복지 쪽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본인이 당시께서 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그래도 이 세계를 주도할, 이끌어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한테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한번 내가 지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피콜을 설립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통해서 해피콜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건강, 부, 행복에 관계되는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쪽에 관계되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해피콜의 다는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회사들이 아마 계속 연결이 될 거고, 근데 단순히 연결이 되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해피콜은 다른 게 뭐냐면 아예 인수를 해버려요. 인수를 해서 해피콜에 그냥 자회사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다른 플랫폼 회사하고 다르다는 거를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 나 여기까지 들으니까 좋은 것 같기는 해. 요새 뭐 기계에 대해서도 계속 뭐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뭐 기계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 에코노미에 종사를 해야 되고, 그래야 시대에 뒤떨어지지가 않고 당신이 많은 부를 벌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러면 또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피콜을 저는 거의 1년 넘게 기다렸고, 여기 계신 분들 아마 몇 개월 이상 기다리신 분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쉬우냐? 궁극의 기기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들, 여러분들이 쉽게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들이 뭐예요? 우리 SNS는 다 하시잖아요. 그죠? SNS 다 하시고 카톡 하시고 이런 거 다 하시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내가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얼마든지 누구나 다 가능한 일이 우리 해피 기기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뒷받침을 해주는 게 이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얼티밋 긱 플랫폼, 궁극의 기기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처음에 이제 곧 출시가 되겠지만, 처음에 출시가 될 때는 우리가 모든 게 다 만족스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다 그러거든요. 플랫폼에서는 처음부터 다 모든 게 완벽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하나 갖춰 나가면 우리가 구창출 프로그램부터 여행 플랫폼부터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부터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개발 분야, 그리고 방송, 우리가 줌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줌 앱이나 이런 시스템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브랜드 채널, 우리가 저희 내적으로 활동 오래 했잖아요. 어느 순간에 너무 지겹더라고요. 내가 제품을 가지고 다니면서 발라주고 또 임상을 해주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또 확인을 하고, 근데 또 가서 임상해주고 하는 게 또 다 누구 물건이에요? 내 물건이야, 내 물건. 내가 사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만 가지고도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럴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여기 앱에 다 돼 있어요. 상품에 대한 리뷰, 그 다음에 주력 상품, 레거시 상품, 그 다음에 임팩트 상품,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그냥 동의만 하는 거예요. 동의만. 그리고 이런 걸 또 잘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전개를 했으면 이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블록체인이 연결이 되는 이제 백오피스가 같이 연결이 되니까 비즈니스 훨씬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NS, 이 안에서 또 운영이 되는 또 SNS도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가지가 이 긱 앱의 하나에 그냥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요거만 그냥 사용할 줄 알면, 요거만 사용을 하게 가르쳐만 주면 그냥 쉽게 이게 바이럴 마케팅으로 소비가 일어나면서 비즈니스가 전개가 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수입이 되지도 않으면서 작게는 몇 개월, 뭐 길게는 1년, 뭐 이상희 대표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반, 2년가량을 기다리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이제 하나하나 갖춰져서 이제 나올 거라고 생각이
예, 들고요. 예, 그리고 SNS도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정보를 보내고 페이스북에 정보를 보내고 카카오톡에 정보를 보내고 각각 정보를 보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5개, 6개, 뭐 8개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궁극의 기업은 중요한 서버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군데에다가 정보를 올리면 나머지 SNS에는 자동으로 뿌려지는. 나는 뭘 하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제 오픈하셔야 돼. 페이스북도 오픈하시고, 모르더라도 페이스북도 오픈하시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도 오픈하시고, 하시고, 사용을 못해도 돼요. 그냥 오픈하시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을 그냥 연결을 해놓으세요, 연결을 해놓으면, 나중에 궁극의 기기 애플리케이션이 나오면, 우리는 그냥 거기에 자료를 또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거를 거기에다가 올리는 역할만 하더라도,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소개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러운 매출을 통해서 그리고 토스 뭐 1,000원이나 이런 거 받아보셨나요? 안 받아보셨어요? 토스라는 뭐라고 얘기를 해? 금융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연결을 해놓으면 내가 사용을 하지 않아도요, 가끔가다 이렇게 뭐가 와요. 1,000원씩 막 와요. 이걸 사용하라고. 그러면 내가 그전에는 몰랐다가 그래서 1,000원이라도 들어왔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다 보면 뭐 이런 좋은 기능이 있네? 그러면서 그 토스에 또 애용자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이 기계앱을 통해서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거기에 있는 유저들을 많이 연결만 해놓으면요, 회사에서 알람이 가요. 알람이 가서 당신이 이 제품을 이용을 하면 당신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당신이 또 이거를 또 누구한테 공유를 하면 당신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품 팔아가면서 요새 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우리 대신에 AI가 연결이 돼서 회사가 다 해준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 해피긱을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이해를 하면 진짜 10%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저도 아마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형태하고 비슷하다는 거 저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회사도 모방할 수가 없고 하지 못하는 이런 소셜미디어 기반의 비즈니스가 자연스럽게 확장이 되면서 수입하고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저도 시작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커머스도 이렇게 다 연결이 될 거고 제품 쪽은 저희가 많고 다양한 제품들이 계속 이제 순차적으로 들어올 건데 지금 현재는 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화장품이죠. 예, 화장품인데 일반 화장 우리끼리입니다, 그죠? 밖에 나가서는 일반 화장품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우리끼리는 저 고기능성 화장품이잖아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임상을 더 많이 내셨고 또 더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해피긱으로 해서 아주 많은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우리한테 행사하고 계시는 분을 모시고 우리 회사의 제품이 어떤 차이점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놀라운 제품인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미라